절벽 위, 위태로워 보이는 한 여성, 그리고 그녀를 말리고자 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顾小五，生生世世，我都要永远忘了你。 말을 마친 후 망설임 없이 그녀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데요. 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아름다운 여성은 서주의 구공주입니다. 천진난만하고 활기찬 여주 곡소풍은 초원에서 뛰놀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복도 잠시, 여주는 화친을 위해 저 멀리 중원 예조에 혼인을 하러 가야 하는 몸이 됩니다. 당연히 초원이 좋고 부모님 곁을 떠나기 싫었던 우리 곡소풍은요, 유일한 믿는 구석, 스승인 고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사실 그녀가 떠나기 싫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스승님 때문입니다. 곡소풍과 그녀의 스승 고검은 어렸을 때부터 쭉 함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을 항상 지키고 있는 이 남자 스승 고검에게 곡소풍은 존경심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고검은요, 그녀를 더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는 원수를 갚아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와 함께 떠나주겠다고 약속했던 고검. 그러나 그는 좀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그녀는 다 죽어가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남자 주인공 예조 5황자 이승은입니다. 이승은은요, 정치와 권력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태자인 형과 사이가 엄청 좋은 형아바라기입니다. 태자가 아버지께 미움을 받을 때가 기회라고 황후가 얘기를 하지만 이승은은 싫습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뺨따구를 아주 지대로 후려맞게 됩니다. 태자는 올곧은 인물로 바른말 하다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서주로 직접 사신이 되어 혼인 승인을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의 남주 이승은이 함께합니다. 아무 일 없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복장으로 보아 밤에 습격한 사람들은 단치인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사실 태자 자리를 넘보던 이황자의 소행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형과 함께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우리 남자 주인공과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우리의 태자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습격으로 태자는 죽게 되고요. 이승은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단치인이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생각에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꼭 형을 위해 복수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혼자 도망쳐서 다 죽어갈 때쯤 만난 사람이 바로 여주 곡소풍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주는 좋은 마음에 이승은을 살리게 되는데요. 너 누구야? 누가 너한테 날 죽이라고 명했지? 이게 바로 남주와 여주가 주고받은 첫 대화입니다. 어찌저찌 서주에 안전하게 도착한 이승은은 예조공주였지만 서주로 시집온 본인의 고모 명운공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황후가 알고 보니 자신의 생모를 죽인 범인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황후가 생모를 죽이고 그를 아들로 삼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 황후에게 효도했던 본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는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려면 권력부터 가져야겠죠. 그렇게 관심 없던 태자 자리,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탐내기로 다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주의 스승인 고검이 자신의 사촌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서프라이즈! 表哥，原来是你呀！ 고검은 여주에게 이 세상 최고의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이승은을 소개하고요. 두 사람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승은은 가명을 써요. 자신을 고소호라고 소개를 하고 차를 파는 상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조로 시집가기 싫었던 여자 주인공, 자기 아버지보다 센 사람, 그녀의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는데요.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단치왕입니다. 여러분, 단치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치는 이승은이 자신의 형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이죠. 그래서 이승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형을 위한 복수. 두 번째, 공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조는 지금 단치와의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을 세워야 자신이 태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것도 모르고 여주 곡소풍은 순진하게 그들을 믿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곡소풍과 이승은은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함께 넘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안전하게 단지에 도착한 후 그녀는 그에게 소원을 비는데요. 반딧불이를 잡아달라고 하네요. 우리 남주 무공이 아주 높아요. 그거 듣자마자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면서 바로 잡으러 가는데요. 여기에 여주가 아주 그냥 뻑가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명장면 함께 감상하실게요. 반딧불이를 만져보는 여주와 그걸 바라보는 남주,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네, 바로 키스타임인 갑니다. 이렇게 그 둘은 사랑 확인도 하고 소원도 들어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문제는 예조로 멀리 시집가기 싫다는 소녀의 말에 외할아버지인 단치왕이 늑대왕을 잡아오는 용사와 그녀를 혼인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남주 이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든 늑대왕을 잡아야 하는데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늑대왕을 잡아오게 됩니다. 단치왕은 처음에 이승은을 매우 싫어하는데요. 나중에는 경계심을 풀게 되면서 그녀와 그의 사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원래는 결혼식 이후에 단치를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아까 태자를 죽인 이황자 있죠? 그 이황자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결혼식 당일에 예조는 단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남주 이승은 그에게 복수의 기회가 왔습니다. 단치왕에게 할아버님, 제가 직접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단치왕, 오, 자네 멋있구만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선 이승은, 그런데 이게 웬걸, 도착했는데 아니 선봉에 있던 사람이 당당히 적진으로 가더니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배신을 지대로 때려버립니다. 이승은의 배신, 이 전쟁으로 인해 단치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할아버지는요, 놀랍게도 이승은의 손에 죽게 되는데요. 곡소풍은 아주 제대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절. 자신을 가장 예뻐하셨던 할아버지의 죽음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이승은 고소라는 사실에 그녀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승은은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매우 괴로워하고요. 그럼에도 그녀에게 용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죠. 여러분, 근데 곡소풍을 남주 이승은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이 스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소풍은 이 스승이 혹시나 그 일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심이 들게 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곡소풍은 배신감에 자신을 이승은에게 소개해준 스승 고감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 서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가니까 본인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이미 반실성하셨습니다. 잠깐 집을 비운 그 사이에요. 곡소풍은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잃었고요. 그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깨닫게 돼요. 서주를 지키기 위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예조로 시집가야 된다는 사실을요. 예조로 가는 도중 그녀는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망천강을 찾게 됩니다. 망천강은요, 뛰어내려 망천수를 마시면 사랑과 정,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민까지 잊을 수 있다고 유명한 강입니다. 오황자 바로 따라왔죠? 어떻게든 곡소풍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녀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망천수를 믿지 않았던 그에게 그녀의 이런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간절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보지만
그녀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바로 동궁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제가 지금 앞부분 정도 한 10화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부터 재밌습니다.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재밌는 그런 드라마예요. 저는 사실 원래 해피엔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새드엔딩이다 라고 하면 꺼려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드라마 보고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왜 지금 봤을까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9화 이후부터는요 저는 진짜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여자 주인공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너무 슬프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동궁 이 드라마는요 채널 차이나에서 방영을 했었고요. 현재는 웨이브랑 티빙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중국어를 조금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다가 동궁 이렇게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를 끌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번외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영되지 않았던 번외편들도 꽤 있어요. 근데 꼭 보세요. 왜냐면 인물 관계를 이제 또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번외편도. 네, 이 드라마를 찍을 당시 남자 주인공이 21~22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메이킹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요 너무 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막 이제 눈물을 이제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빙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만든 그 메이킹 영상들을 보면 연기를 다들 너무 잘해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할 거 없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합니다.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앞부분에서 뭐 9화까지 좀 몰입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셨어요. 왜냐면은 찾아보니까 뭐 정치적 얘기들도 몇 개 있고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 후반부로 갈수록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드라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